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병률입니다. 2021년 신춘문예 시 당선작을 말하다 시간에 오늘은 문화일보로 당선하신 남우수라고 하는 분의 작품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이 거울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목이 다소 좀 깁니다. 근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이 거울이 마음에 든다. 남우수. 한 사람에게 가장 먼 곳은 자신의 뒷모습이었네. 그는 그 먼 곳을 안으러 간다고 했다. 절뚝이며 그가 사라진 거울 속에서 내가 방을 돌보는 동안 거실의 소란이 문틈을 흔든다. 본드로 붙여둔 유리잔 손잡이처럼 들킬까봐 자꾸만 귀가 자랐다. 문 밖이 가둔 이불 속에서 나는 한쪽 다리로 풍경을 옮기는 사람을 본다. 이곳이 아니길, 이곳이 아닌 나머지 이 길. 중얼거릴수록 그가 흐릿해졌다. 이 말을 기억한 손이 거울 끝까지 굴러가 있었다. 거실의 빛이 문틈을 가를 때 그는 이 방을 겨눌 것이다. 번쩍이는 총구를 지구 끝까지 늘리며 제 뒤통수를 겨냥한다 해도 누구의 탓은 아니지. 거울에 남은 손자국을 따라 짚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게 뒷모습을 안겨주던 날 모서리가 처음 삼킨 태양을 생각했다. 흉터를 간직한 햇살이 따갑게 몸 안을 맴돌고 있을 거라고. 뒷모습뿐인 액자를 돌려 세운다. 거울 속에는 하얀 입김으로 떠오른 민낯들이 너무 많았다. 자, 이것이 2021년 신춘문예,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공모를 해서 당선한 남우수라고 하는 분의 작품입니다. 제가 초도에서도 제목이 다소 좀 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네요. 제목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이 거울이 마음에 든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이라고 하면 자기 반영성 또는 현실의 반영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시인은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거울이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이란 문제를 좀 벗어나고 싶다. 또는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곡차곡 한행 한년을 연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가장 먼 곳은 자신의 뒷모습이었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에게 먼 곳은, 가장 먼 곳은 너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닙니다. 이 화자에게는 가장 먼 곳이 자기 자신의 뒷모습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내 자신을 아는 것 또는 나의 자화상을 바로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먼 모습입니다. 먼 길입니다.
아마 이 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천양희 시인의 마네킹인가요? 아니면 지금 기억이 그렇게 선뜻 나지 않는데, 천양희 시인의 그 시의 내용은 백화점 앞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쇼윈도에 전시되고 있는 아주 그 예쁜 마네킹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마네킹이 입고 있는 여성복이겠죠. 마음에 들어서 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여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저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 저 마네킹의 뒷모습은 얼마나 많은 시침들이 꽂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비추어진 또는 반영된 나 자신의 모습은 늘 나의 뒷모습을 수없이 많은 시침으로 꽂아놓고 펼쳐진 만들어진 그런 모습에 납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나 자신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가장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 시인도 그런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하면, 현실이란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주관적인 욕망이 늘 꿈틀거리고 있어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시인은 한 사람에게 가장 먼 곳은 자신의 뒷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겠죠. 그는 그 먼 곳을 안으로 간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두 가지 그와 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타인으로서의 그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타자화한 그입니다. 그래서 타자화된 나와 현실적으로 반영된 또는 실체성을 갖고 있는 나라고 하는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뚝이며 그가 사라진 거울 속에서 내가 방을 돌보는 동안, 이렇게 나오죠. 거울 속은 현실 이전의 세계입니다.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세계겠죠. 근데 이 방은 현실적인 공간입니다. 그럼 그가 절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절뚝이다. 우리는 어떤 경계와 경계를 넘어갈 때는 늘 갈등을 하거나 망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이라고 하나요? 이 일에서 저 일로 결정을 지을 때는 심사숙고를 하거나 많은 시간을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실적 공간에서 이 화자가 지향해 가고자 하는 그 세계로 넘어가는 그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울이겠죠. 자화상입니다.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면을 절뚝거리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을 돌보는 동안 거실의 소란이 문틈을 흔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실의 소란. 방과 거실, 거울 속과 거울 밖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거실의 소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향해 가고자 하는 세계에 대한 일종의 파문이겠죠. 흔들림인가요? 고요하게 있던 그 장소가 나라고 하는 타자화된 내가 거기에 잠입함으로써 흔들려지는 것들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본드로 붙여둔 유리잔 손잡이처럼 들킬까봐 자꾸만 귀가 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지금 어디에 하고 있나요? 방입니다. 현실입니다. 근데 그 현실에서 문 밖 거실이거나 아니면 거울 속이겠죠. 그 거울 속으로
잠입해 들어가는 그 순간 본드로 붙여준 유리잔 손잡이처럼 들킬까 봐 아슬아슬한 겁니다. 툭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지향성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일종의 긴장된 순간입니다. 문 밖이 가둔 이불 속에서 나는 한쪽 다리로 풍경을 옮기는 사람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밖이 가둔 이불 속이죠. 이 현실적인 세계는 아닙니다. 화자가 어떤 세계를 꿈꾸는지는 여기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세계는 무엇이냐?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유토피아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시원이거나 원초성이거나 아니면 오교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날 이미지 또는 김춘수가 얘기했던 무의미, 이성훈 시인이 얘기하셨던 비대상이라고 하는 그 세계성에 대한 몰입이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시에서. 근데 남우수라고 하는 분은 그 지향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쪽 다리로 풍경을 옮기는 사람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풍경은 현실을 어디로 옮기나요? 날 이미지 또는 무의미 비대상이라고 하는 그 공간입니다. 그 공간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어디에서 바라봅니까? 방에서, 현실적 공간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화자입니다. 이곳이 아니길, 이곳이 아닌 나머지이길, 중얼거릴수록 그가 흐릿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화자는 분명히 갈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현실을 무화시킨다는 그 두려움, 무화가 되면 과연 무화가 된 그 세계에서는 무엇이 다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그럴 겁니다. 화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곳이 아닌 나머지 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위에 보면 나는 한쪽 다리로 풍경을 옮기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 풍경을 옮기는 것은 현실이 자꾸만 무화되어 가고 있는 그 세계죠. 근데 이 화자는 지금 현실 공간에 있습니다. 이 현실까지 무화되지 않기를, 내가 있는 공간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가 좀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중얼거릴수록 그가 흐릿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중얼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세계에 대한 희구,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을 담아서 표현해내는 하나의 염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있는 공간은 나머지 놔두고 나머지 공간이 전부 다 좀 그 풍경으로 또는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로 좀 이동했으면 좋겠다, 옮겨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의미는 공히 그가 흐려지는 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그가 흐려진다는 것은 내가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그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와 나는 타자와 뭐가 됐나요? 대상화되어 있거나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정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란 것을 자꾸만 무화시켜 가다 보면 그가 흐릿해지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화자가 간절하게 무화된 그 세계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화자는 여전히 어디에 남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자기 자신은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머지가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염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풍경을 밀고 가는 그가 자꾸만 흐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 이외에도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기억한 손이 거울 끝까지 굴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손이 어디로 제일 먼저 올라갑니까? 이마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마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다? 생각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시로 얘기하면 사유라고 하는 것이고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는 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손은 늘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손이나 제 손이나 늘 현실의 어떤 것을 움켜잡기 위한 하나의 기능을 갖고 있고요. 저 바깥에서 나를 향해서 끌어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밀쳐내기도 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의 손은 대부분 하고 있는 역할이 저 먼 곳에서 또는 나로부터 떨어진 곳으로부터 무엇을 집어오거나 자기화할 때 우리는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기억한 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화된 또는 현실의 어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손이 아니라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손입니다. 이때 기억하는 손은 이 이마가 사유한 그 세계겠죠. 그 세계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자가 지향해 가고자 하는 세계. 흔히 아까도 이제 몇몇 시인들, 원로 시인들의 또는 돌아가신 시인들의 시 이론을 제가 좀 끌어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손이 거울 끝까지 굴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 바로 현실에 착한, 현실에 집착한 또는 소유욕에 굴러떨어진 또는 소유욕에 묻혀있는 이 손이 어디로 간다고요? 거울 끝까지 굴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거울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경계적 에리어입니다. 지역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거실의 빛이 문틈을 가를 때 그는 이 방을 겨눌 것이다. 자, 보세요. 거실의 빛은 현실 공간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은 방 밖의 세계입니다. 방 밖의 세계입니다. 그곳에서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곳에서의 빛이 또는 화자가 지향해 가고자 하는 어떤 세계의 옥타비오 바스로 얘기하면 알미겠죠. 나타남입니다. 그 하이데거로 얘기하면 일종의 나타남이겠죠. 그런 것들이 문틈의 빛으로 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는 어디에 있나요? 타자화된 그는 바로 실체화되어 있는 나가 있는 이 방입니다. 이 방을 겨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인 나의 의식 또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나의 의식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함, 빛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화자가 내면적으로 지향해 가고자 했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함.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좀 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번쩍이는 총구를 지구 끝까지 늘리며 제 뒤통수를 겨냥한다 해도 누구의 탓은 아니지.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 우리 총구는 뭔가요? 총구는 누구를 죽임이라고 하는
대상을 죽임이라고 하는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총입니다. 그렇다면 번쩍이는 총구를 지구 끝까지 늘리며 제 뒤통수를 겨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무슨 죽음인가요? 생물학적 죽음은 우리가 맥박이 끊어졌다 아니면 심장이 멈췄다. 이것은 물성으로서의 죽음이죠. 물성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남우수라고 하는 분이 말하고자 하는 이 죽음은 알므로서의 나타남이겠죠. 그럼 현실은 무화되고 현실이 무화된 그 자리에 나타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것은 제 뒤통수를 겨눈다 해도 누구의 탓은 아니지. 맞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렇고 시의 그 원초성을 내가 가진다는 것, 내가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극복하고 그것을 알아채는 일이죠. 알아채는 일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탓은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울에 남은 손자국을 따라 짚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거울에 남은 손자국입니다. 아마 발자취.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선현들이 또는 훌륭한 분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따라서 그건 그 어떤 의미인가요? 그 세계성이겠죠. 그 세계성을 따라서 이런 얘기일 겁니다. 거울에 남은 손자국을 따라 짚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지향해 가고자 하는 그 세계가 바로 현실과 현실을 무화시킨 세계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됐다. 우리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내게 뒷모습을 안겨주던 날 모서리가 처음 태양을 생각했다. 그가 내게 뒷모습을 안겨줍니다. 나의 자화상입니다. 나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타자화된 자기 자신입니다. 그죠. 그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매몰되거나 현실에 안주한 자기로서는 타자화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없고요. 또는 타자화된 그가 말하는 것을 수긍하거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렸을 때 비로소 타자화된 그가 하는 말을 우리는 알아채거나 인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겨주던 날 모서리가 처음 삼킨 태양을 생각했다. 우리 태양이라고 하면 희망, 열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화자에게는 새로운 세계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흉터를 간직한 햇살이 따갑게 몸 안을 맴돌고 있을 거라고. 자, 흉터를 간직한 어떤 흉터인가요? 이 세계에서 늘 출렁거렸던 그 욕망들이 남긴 흔적들입니다. 욕망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럼 그 욕망이 뭐냐? 이런 쪽으로 이제 물으실 텐데 그것은 아마 제가 시간이 가면 조금씩 이렇게 첨삭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간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은 욕망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는 같이 더불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갑게 몸 안을 맴돌고 있을 거라고. 뒷모습뿐인 액자를 돌려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영원히 우리는 이 현실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향해 가는 것은 얼마든지 지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내 몸은 어디에 있나요? 여전히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뿐인 액자를 돌려 세운다. 거울 속에는 하얀 입김으로 떠오른
민낯들이 너무 많았다. 입김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 특히 이제 말에 대한 문제, 언어, 이런 문제와 이 끝없는 싸움은 아마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시인들이 업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말이 뭐냐, 언어가 뭐냐, 또는 언어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낸다면 시인들은 본능적으로 도대체 말이 뭔가, 언어가 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얀 입김으로 가득 찬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거울에 이렇게. 그렇다면 거울이 표면적인 것들이죠. 거울의 표면적인 세계를 우리는 뭘로 치장을 합니까? 나의 주관이라고 하는 세계로, 나의 말,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색칠을 합니다. 그래서 하얀 입김으로 떠오른 민낯들이 이렇게 민낯. 아까 시침 얘기를 했습니다. 천양의 시인의 시침 얘기를 제가 드린 이유도 물론 양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그 인공적인 아름다움이겠죠. 우리가 그 마네킹 뒤에 시침을 수없이 꽂아서 앞면에서 바라보는 그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의 아름다움, 또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모두가 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너 또는 나라고 하는 이 상들은 늘 내 덩어리에 수없이 시침을 꽂아놓고 팽팽하게 만든 가면으로서의 나와 너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것은 본래가 아니다. 본래가 날 것이 아니다. 날 것이 인위적이고 가공된 어떤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일생을 정신이 팔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떠오른 민낯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동안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를 통해서 자기 자화상을 자기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민낯, 나의 민낯이 너무 많았다. 그 민낯은 꾸미지 않는, 또는 가공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닌 참 면목으로서의 나. 이때 이 참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까 우리가 날, 비대상, 무의미, 이거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미지 않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문화일보로 당선하신 그 남우수 씨의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이 거울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부족한 시간에 급하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의 해석은 늘 주관적이어서 제가 바라보는 이 시각이 다소 여러분들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 시각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로의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풍요롭게 좀 넓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봄날이 온 것 같습니다. 봄날은 입춘은 2월 4일, 3일 이 전후로 해서 이제 입춘인데, 이제 곳곳에, 또는 양지바람 곳곳에 꽃들도 피고, 아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양지바람 그 산 계곡인가요? 양지바람 곳에는 진달래도 피고 이렇게 피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 겨울 동안의 혹독한 추위와 고통은 이제 서서히 좀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주병일의 문학TV의 주병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